출발 증시 오늘도 진짜 전략으로 시작하겠는데요. 오늘은 김우식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증시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 S&P 500 지수 사상 최고치를 돌파를 했는데 우리 지수 자체도 지수대야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종목별로 보자면 소외감을 상당히 느낄 수 있는 시장이거든요. 예. 종목별 쏠림 현상, 특히나 수급을 빨아들이는 종목들, 대여들이 요즘 너무 많아요. 그렇죠. 어제 SK 바이오사이언스도 그랬고요. 네. 이런 시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좀 이어질까요? 그만큼 우리 시장이 살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살 게 네. 없으니까 그쪽에 몰리는 거거든요. 간밤에 우리 미국 시장 보셨지 않습니까? 다우지수하고 S&P 500은 사상 최고치였습니다. 물론 눈곱만큼 올라서 사상 최고치인데 어쨌든 사상 최고치잖아요. 기분 다 내고 있는데 네. 우리는 미국은 어떻게 해서든 어제는 미국 시장에서 경기 부양책 1조 달러가 지금 상원 통과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하원에서는 이제 3조 달러하고 다 내려오면 같이 처리하겠다 해서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겠지만은 그런 걸 모멘텀으로 활용해서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어쨌든 되자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안 되자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나쁜 쪽만 자꾸 봅니다.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이 수급 쏠림 현상이 자꾸 나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불안하니까.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 여전히 지금 창궐이죠. 네. 아직도 가닥이 안 잡히고 있어요. 영국에서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답이 없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사망률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제는 정말 위드 코로나와 네. 그렇게 개념을 생각하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함께 생활한다.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그 방향이 아무래도 맞는 것 같고. 그리고 그런 와중에 지금 연준에서는 자꾸 테이퍼링 얘기가 나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환자가 그동안에 몸에 앉아서 누워 있었는데 처방약을 받고 있었어요. 이렇게 링거도 꽂고 있었는데 좀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니까 그걸 빼려고 하는데 다시 재발을 하려고 하고 네. 있다는 거. 지금 빼는 게 맞는가, 약을 끊는 게 맞는가 아닌가에 대해서 지금 갈등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시장이 불안할 수밖에 없죠. 이런 현상이다 보니까 확실한 종목, 뭔가 좀 반짝반짝하는 종목에 수급이 몰리고 있는 겁니다. 어저께하고 최근 3일 동안에 이 세 개 종목의 거래 대금 비중을 보시면은 정말 너무 쏠림 현상이 심해요. 그렇죠.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 카카오뱅크, 크랩톤 요 회사들로 얼마나 몰렸냐면 거래소 시장만 놓고 봤을 때 거래 대금이 지난 금요일이 15조였거든요. 15조 정도 분위기였고 그다음에 어저께가 16조. 그 다음에 어제가 21조고 이틀 전이 16조입니다. 어제가 좀 빵 터졌죠. 어마어마하네요. 그럼요. 근데 지금 금요일부터 보시면은 카카오뱅크가 상장이 됐지 않습니까? 3조 7천억이 터졌거든요. 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또 1조 가까이 터졌어요. 그러면 15조의 거의 한 30%입니다. 두 개 종목이.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9일 보시면은 이제 카카오뱅크와 SK 바이오사이언스 합해서 한 26%로 좀 떨어지지만은 어제가 또 피크였어요. 거래는 21조 빵 터졌는데 카카오뱅크 1조 9천억, 크랩톤 나오면서 또 한 건 했죠. 2조 넘어갔고 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장중 상한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엄청난 강세로 끝났잖아요. 4조가 터져버렸어요. 어마어마하죠. 이게 39%입니다. 40% 가까이 되는 거예요.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이 세 개 종목이 절반 가까이 차지한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럼 나머지가 뭐가 되겠습니까? 이건 기관의 펀드 매니저도 조금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 이런 대형 신인들에 올라오게 되면 이걸 펀드에 편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나머지 가지고 있던 그 동종 섹터의 종목들은 빼야 돼요. 그만큼을. 이게 뭔 얘기냐면 수급이 이쪽으로 몰려버리면은 다른 쪽에 가야 될 돈이 이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다른 쪽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질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또 개인 투자자나 이런 분들도 보시면은 지금 이 종목들 기관들이 열심히 사고 있는 종목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SK 바이오사이언스도 기관 외국인 매도가 다 나왔거든요. 네. 개인 투자자 국익의 덕금이 지금 청약 때문인지 몰라도 좀 늘어나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게 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존에 있는 종목들 전통적으로 이제 컨센 좀 검증을 받았던 컨센이 있는 종목들은 그런 종목들이 급하게 튈 건 없거든요. 근데 이 신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컨센이 별로 없어요. 도대체 이게 적정 가치가 얼마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산정하기가. 그러다 보니까 수급 논리로 하는 거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도 수급 논리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약간 좀 불안한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워낙에 이 세 개 종목이 지금 핫 이슈니까 저도 조금 한 말씀을 좀 거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지금 분위기 보니까 카카오뱅크도 그렇고
거의 투자자분들 의견에 맡깁니다.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우선 크래프톤 잠깐 좀 힌트만 좀 드리죠. 한번 네.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크래프톤 증권사 리포트를 좀 뒤져가지고 몇 개를 보니까 대충 실적이 비슷합니다. 뭐냐면 올해 영업이익에 대해서 한 7천억에서 한 9천억 정도, 그 정도 보는 것 같아요. 7천에서 9천억 정도 영업이익. 내년 영업이익을 한 1조 3천억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요. 그래서 당기순이익을 보면 한 6, 7천억에서 내년에 한 1조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크래프톤 실적입니다. 예상 네. 실적이에요. 그러면 크래프톤이 올라오면서 이제 대장주 자리를 내준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실적 지금 어느 정도 전망을 하고 있는가 이걸 잘 보시고 NC 한번 보십시오. 실적 추정치입니다. 올해 영업이익이 한 8천억 봐요. 8천억. 큰 셈입니다. 네. 내년 영업이익을 1조 3천억 봅니다. 영업이익을. 네. 네. 크래프톤하고 비슷하죠. 그러네요. 거의 똑같아요. 지배순이익, 당기순이익 보시면은 올해 6,500억에서 내년 1조 봅니다. 크래프톤하고 똑같네? 예상 실적이 거의 비슷해요. 근데 지금 시총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은 NC 같은 경우는 18조가 안 됩니다. 근데 지금 크래프톤은 어쨌든 어제 뭐 고평가 논란 때문에 시초가 자체가 90%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좀 아쉬운 측면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래도 22조예요. 그러면 NC보다도 4조가 높습니다. 그거지. 결국 같은 이익을 영업이익 전망치를 가지고 있는데 왜 얘는 4조가 더 많으냐. 물론 장단점은 있어요. 굉장히 NC소프트와 크래프톤은 진짜 극명하게 갈리는 점이 하나 있는데 크래프톤의 단점이라 그러면 사실 단일 게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게임이 하나밖에 없는 거죠. 네, 거의 하나예요. 그 게임 하나에 지금 베이그라는 게임 하나에 모바일 오프라인 그 PC 합쳐가지고 90%가 넘습니다. 네. 좋은 점은 뭐냐면 그게 글로벌 매출이라는 거. 국내 매출이 아니고 글로벌 매출이라는 점. 그걸 또 굳이 단점을 끄집어내면 아시아 매출이 좀 많다는 거. 중국이겠죠. 중국 리스크가 좀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장단점이 있는 반면에 NC는 반대로 한 가지 게임이 아니고 좀 여러 개 게임이 있어요. 네. 분산되어 있습니다. 요건 좋은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매출처가 나라가 국내용 다 우리나라에서 매출이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극복해야 될 게 있는 거죠.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게임을 좀 다양하게 만들어야 되고 NC 소프트 같은 경우는 해외 진출을 해야 돼요.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장단점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왜 얘는 22조고 왜 NC는 18조인가? 이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아마 키높이를 맞추지 않을까. NC가 올라가서 맞추든 아니면 크래프톤이 좀 내려가서 맞추든 아니면 양쪽이 움직여서 맞추든 뭔가 좀 그런 움직임은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이제 크래프톤의 아쉬운 점 때문에 주가가 좀 불안한데 요건 우리가 그 하이브 예전 빅히트죠. 네. 요 종목의 사례를 보면은 아마 크래프톤에 대한 좋은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내릴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예. 내린다 그러면 제가 욕 먹으니까 아쉬움이 있다. 네. 똑같은 움직임을 예상하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로 차이는 안 나니까. 하이브가 처음에 올라올 때 빅히트입니다. 하이브가 올라올 때 저는 이 종목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첫날 다 팔라고 얘기했어요. 하이브를. 네. 좋은 전략이었네요. 결과적으로는. 싹 다 팔라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올해 1월에 16만 원부터 다시 매수 의견을 좀 드렸었는데 얘가 올라올 때 PR이 얼마인가 하면 100배였습니다. 하이브가. 네. 무려 100배였거든요. 그러고 나서 급락이 나왔어요. 근데 크래프톤이 100배는 아니에요. 그래서 딱 비교하기는 그렇다는 거죠. 약간 고평가 느낌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이브의 약점이 뭐냐면 똑같이 단일 매출 BTS밖에 없지 않느냐 그 얘기를 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런 회사 아니다. 우리는 위버스라는 어떤 막강한 플랫폼 회사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걸 하이브는 검증을 해줬습니다. 지난 요 그림 보시면 하이브 이벤트를 보시면은 올해 1월에 위버스가 진짜 실제로 보여줬어요. 위버스가 브이라이브 네이버의 브이라이브하고 통합을 하면서 글로벌 토탈 1위의 플랫폼을 만들어냈어요. 그거 봐라. 매출도 거기서 막 터졌거든요. 검증을 해줬습니다. 우리 플랫폼은 다르다는 걸 보여줬어요. 올해 1월입니다. 그리고 BTS 방탄소년단 매출이 80% 이상이었는데 이거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4월에 미국의 이타카 홀딩스를 인수를 합니다. 전격 인수예요. 1조 이상의 대규모 자금을 들이면서 여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저스틴 비버, 아리아나 그란데 글로벌 탑 아티스트를 보유하고 있는 그 회사 아니겠습니까? 이런 노력을 보이면서 역시 하이브는 진짜 자기가 했던 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구나. 검증을 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30만 이상까지 훌쩍 올라오면서 상장 당시의 주가를 회복한 겁니다. 이런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그 검증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반기에 당장 신작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당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검증이 나와야 제가 보기에는 고평가 논리에서 조금 해방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카카오뱅크도 사실 할 말이 좀 많거든요. 많긴 많은데 네. 카카오뱅크도 사실 비싸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첫날 얼마나 비싸다 그랬습니까? 맞아요. 근데 어쨌든 따상은 아니지만은 상한가로 마감을 했거든요. 그게 외국인의 힘이 컸었고 알고 보니까 MSCI 지수에 편입 확정이 돼 버렸죠. 이게 컸었는데 지금도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아요. 이거 뭐 정답 아닌 정답은 이거 뱅크로 보시면 터무니없이 비싸니까 파시고요. 플랫폼 회사로 보시면은 괜찮습니다. 어쩌라는 거야? 그러니까요. 네, 어쩌라고요? 그거예요. 요럴 때 이제 물타기 하기 좋은 게 딱 요러면 되죠. 뱅크도 있고요. 플랫폼도 있어요. 그러면 가볍게 전 요걸 말장난 안 먹습니다. 아니에요? 예. 말장난이죠. 예. 근데 엄밀하게 제가 말씀드리면은 조금 더 엄밀하게 제가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그건 있어요. 말장난 같지만은 제가 생각엔 그렇습니다. 맞는 말이긴 하죠. 예. 맞는 말이죠. 네. 근데 뱅크와 플랫폼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느냐는 있어요. 저는 지금은 약간 뱅크 쪽에 무게를 둡니다. 네. 조금 더. 아. 왜냐하면 플랫폼의 위력을 보여준 게 뭐가 있냐는 겁니다. 이거 마통 금리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카카오뱅크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 금리 이게 시중은행보다 쌉니까 비쌉니까? 비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비싸면은 결국에 외면받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기대했던 게 뭡니까? 카카오뱅크가 처음에 나올 때 표방한 게 뭐냐는 거죠. 매기 효과. 그러니까 다른 시중은행보다도 뭔가 다른 모습을 우리는 기대를 했었죠. 예를 들어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고객 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또 AI를 돌려서 어떤 신용평가하면서 어떤 새로운 기준을 내놔가지고 새로운 좀 싸고 좋은 상품을 내놓길 기대했는데 지금 그런 게 아직은 없잖아요. 아직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걸 플랫폼 회사로 볼 수가 있겠는가? 양쪽 성격을 다 가지고 있지만은 여기도 고평가 논란이 해결되려 그러면은 그런 플랫폼적인 색깔을 더 띄어야 된다. 아직은 저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문제다. 어제 넷마블이 1% 이상 팔았거든요. 네. 뭐 자금 마련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겠지만은 그런 고민도 저는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아직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도 검증할 게 남아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해서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릴 것은 이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도 크래프트도 그렇고 적정 목표 주가를 산정을 애널리스트들이 잘 못해요. 리포트 보더라도 잘 몰라요. 이거 정확하게. 그러면 잘 모르는 종목은 되도록이면 매매를 너무 많이 하지는 말자. 전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가고 싶고. 그리고 어제 또 세 번째 종목인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상한가 갔는데 네. 요거에 대한 평가도 제가 좀 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약간은. 궁금해하시죠. 방향은 맞습니다. 방향은 분명히 맞는데 조금 무리를 한 게 아닌가라는 느낌은 조금 듭니다. 네. 방향이 맞다는 것은 우리 국산 백신이 반드시 필요하고 지금 모더나하고 화이저가 돈방석에 앉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산 백신만 만들어내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돈방석에 앉을 수도 있죠. 분명히 방향도 맞고.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에 지금 3상 임상을 들어간 게 얘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여기 다 몰린 거예요. 상한가 때릴 수밖에 없었고. 방향은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백신을 만들고 있는 게 한 10여 개 회사가 되겠고 글로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한 30여 개 회사가 지금 3상 임상을 완료 내지는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잠재적인 경쟁자입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제품이 언제 나옵니까? 빠르면 내년 상반기예요. 네. 1년 후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제품들 상용화가 되겠습니까? 그걸 감안하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뭐 물론 성공부터 해야 되겠지만은 그것부터 해야 되겠죠. 성공하더라도 경쟁자가 1년 후에는 더 많죠. 그리고 1년 후에 지금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뒤에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걸 감안하면 방향은 맞는데 이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 조금 무리한 측면은 좀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종목 우리 수급 쏠림 현상을 말씀드렸지만 이 수급 쏠림 현상 자체가 나온 것 자체가 이건 분명히 우리 시장이 좀 불안하다는 것을 좀 반증하고 있다. 아마 오늘은 그 부분이 조금 완화될 겁니다. 일단 그렇게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정말 세 종목으로 거래대금의 거의 40%가 몰렸다고 하니까 거기에다가 어제 지수 자체도 내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시지 않는, 물론 뭐 다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세 종목이 모두 오르진 않았지만 다른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심하죠.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했기 때문인데 네. 이 종목들 그래도 뚝심을 가지고 들고 계속해서 가야 되는 건가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중요한 판단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갈로면 간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물론 이제 갈로민지 아닌지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맞아요. 네. 이건 아무리 봐도 갈 것 같은데라는 종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맞아요. 종목들이. 네. 근데
1, 2주만 안 가면 못 버텨요. 왜냐하면 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상한가 가는데 저 종목은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이거 못 참아요. 그렇죠. 옮겨 타고 싶죠. 지금 장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정말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는데 증권사 리포트에도 나오더라고요. 3월놀이 장세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네. 사면 물리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승리하는 이기는 장이다. 이런 자주 섞이는 얘기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굉장히 안 좋은 그런 말 쓰면 안 되거든요. 해서 좀 자제를 하는 편인데 어쨌든 시장 분위기가 따라가면 물려버리고 따라가면 물려버리는 현상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방금 말씀드렸지만 갈 놈은 간다.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결국은 가더라고요. 우리 그 관심 종목 중에서 지금 제가 뭐 한 10여 개 종목을 이렇게 담아서 보여드리는데 이 중에서 지금 한 절반 가까이는 시세가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 있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덕산네오룩스, 하이브 SM, YG엔터 빨간 표시된 거, 삼성 SDI, 대전자재료, 네이버, 네오위전. 네오위전 이번 주에 상한가 갔었습니다. 월요일 날 상한가 갔던 종목이거든요. 굉장히 강세를 보였죠. 나머지 종목도 진짜 강세인데 덕산네오룩스가 지금 강세를 보였던 것은 제가 좋죠. 말씀드리는 것은 OLED예요. OLED 네. 이쪽은. 그리고 하이브 SM, YG는 엔터주인데 엔터주는 사실 코로나 회복자 조금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차별적인 수급과 지금 시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고 성장주 측면에 있는 삼성 SDI, 대전자 뭐 이 종목뿐만 아니라 2차 전지주는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싹 다 증설해요. 싹 다 증설 지금. 그다음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플랫폼 회사라서 강점을 가지고 있고 콘텐츠 회사 중에서 신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반짝반짝합니다. 지금. 네. 예. 이런 종목들인데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모두 구조적인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다른 종목들은 어떤 사이클을 타고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는데 얘들은 구조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데 이건 그림 몇 개로 제가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지 않습니까? 한번 보면 끝날 것 같아요. 네. 뭐냐면 이런 부분이죠. 아까 OLED 관련주, 소재 관련주 관련해서인데 OLED 수출액을 보십시오. 이것만으로 끝나요, 그냥. 여기 OLED 전체 수출액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전체 디스플레이 수출에서 OLED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네요. 이걸로 끝이에요. 설명이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OLED 쪽 다 가지 않습니까? 지금 뭐 탭은 물론이고 노트북, 탭, PB 대형화되고 모두 OLED가 다 들어가요. 조금 있으면 이제 그 폴더블 폰 3가 나오죠. 갤럭시. 신작 네. 나오지 않습니까? 화면이 넓어지네요. 네. 그러면 OLED 소재가 더 들어가겠네요. 또 그렇죠. 당연히 그런 구조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계속 성장주, 구조적인 성장주로 우리가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또 말씀드렸던 것 중에 전기차. 이거는 뭐 말씀드릴 게 없어요. 계속 늘어나는 거죠. 예. 여기 보시면 지금 미국과 중국, 유럽 그림을 제가 빠졌는데 유럽도 똑같습니다. 지금 뭐냐면 구조적으로 지금 전기차 판매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우상향하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여기 순수 전기차하고 하이브리드 전기차가 포함되어 있는데 어쨌든 양쪽 모두가 우상향 성장하고 있고 더 중요한 건 그러면 이게 전기차 비중이 지금 우리가 주변에 차가 돌아다니는데 8, 90%가 전기차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때는. 네. 근데 지금 비중을 보십시오. 미국도 지금 5%도 안 되고요. 중국은 좀 높아요. 한 10% 비중이 좀 올라가 있는데 유럽도 마찬가지고 비중 자체가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미국도 지금 2030년까지 어떻게 하겠다. 유럽도 30년까지 어떻게 하겠다. 내연기관차들이 모두 2030년 정도까지는 다 갈아치우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기차로. 결국은 이쪽은 구조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약간 이틀 전에 좀 오버한 건 좀 있습니다. 네. 항상 오버한 측면이 있어요. 근데 오버하면 조정은 나오겠지만은 그 조정 국면이 또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아까 엔투주도 보셨겠지만은 이거는 뭐 빼박이죠. 한류팬 증가 추이를 보십시오. 2014년부터 16년, 18년, 작년까지 올해는 더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늘었겠죠. 늘었겠죠. 네. 한류팬이 더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그 동아리 회원 기준으로 해서 한류팬이 작년 1억 명이 넘어갔거든요. 돌파했거든요. 우리 전체 글로벌 인구가 몇 명입니까? 70억이죠. 아직 한참 남았네요. 그렇게 보면 이런 구조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는 쪽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저는 꼭 드리고 싶고 네. 아까 전체 종목 중에서 특히 이런 종목 쪽은 약간 오버한 측면이 있다 그러면은 조정이 나올 때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하지만 요즘에 이렇게 종목 슬림화가 너무 심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이 종목들을 뚝심 있게 가지고 가는 건 좋은데 또 이렇게 지수 자체가 하락할 때 혹은 뭐 종목별로 주가가 하락할 때 매수를 할 수 있으려면 현금 비중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은가요?
수익이 안 나시는 네. 분일수록 현금 비중을 많이 늘려놓으십시오. 아, 네. 네. 왜요? 저도 지금 예. 현금 비중을 한 10에서 한 20은 계속 왔다 갔다 해요. 네. 물론 항상 뭐 10%, 20% 들고 있는 게 아니고 순간적으로 100% 갔다가 좀 심하다 싶으면 한 15% 현금을 늘 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수익이 안 나시는 분들 기준으로 볼 때 기회가 없어요. 들고 있는 종목이 수익이 안 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한 번씩 툭툭 밀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좋은 종목에 매수 기회가 한 번씩 와요. 맞아요. 근데 현금이 없는데 뭐 합니까? 못 사죠. 답이 없잖아요. 현금 비중이 10에서 한 20%든 아니면 수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엔 한 30%까지 가지고 있어도 돼요. 그러면 정말 좋은 종목들, 내가 사고 싶었던 아까 말씀드린 여러 종목 중에서 가끔 급락이 나와요. 5, 6%는 쉽게 나오거든요. 그럴 때 종목을 잡으려고 그러면 현금 비중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늘 10%에서 30%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장이 좀 무너질 때 매수하면 다시 100% 갔다가 일부 차익실 나면 또 늘어나고 현금 비중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포트폴리오를 좀 역동적으로 지금은 운용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무료 공개 방송 있으시다고요? 예, 오늘 주식창에서 아침부터 무료 공개 방송이 있는데 아까 제가 그 구조적인 성장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섹터 네. 관심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몇 개 종목 안 보여드렸지만은 추가적인 많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종목 위주로 어떤 쪽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어려운 장에 좀 헤쳐나갈 것인가, 수익이 날 것인가. 누군가는 지금 화랑장이에요. 그럼요. 누구는 네. 싸늘하고 항상 그렇죠. 왜 나는 이렇게 싸늘할까? 안 되거든. 지금 화랑장 속에 있어야 돼요, 지금. 그래서 그런 섹터에 대해서 좀 오늘 무료 방송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짜 전략 김우식 전문가로부터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